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틀 전에 직접 취재기자와 함께 바로 이곳에서 좀 얘기를 나눠드렸었고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이슈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 네, 조정현입니다. 예, 저희가 정리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변화의 바람이 좀 급하게 불었는데 네. 먼저 오늘 들려온 소식부터 이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 더 네.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증시 개장 전에 엘리엇이 공시를 통해서 그 삼성물산 주식 1,112만 5,927주, 지분율로는 그 7.12%를 매수를 했다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와 함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계획안이 불공정하다면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합병 계획안이 삼성물산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해서 주주들 이익을 반하게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지금 삼성물산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고 있죠. 거의 10% 가까운 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엘리엇의 이번 행동이 정말 그 경영 참여, 다시 말해서 그 합병 반대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 시세 차익을 위한 작업인지는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11년 전 전례도 있는데요. 2004년에 영국의 연기금 펀드 그 헤르메스가 삼성물산 주식 5%를 매입을 해서 각종 경영 간섭을 하다가 그 주가가 오르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38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떠난 사례도 있긴 합니다. 기존의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 제일모직과 네,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반대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이전에도 삼성그룹 측에서는 장밋빛 청사진을 계속 보내왔었고 오늘 네, 아침에도 삼성물산 측에서는 이제 조기 합병이 회사 차원에서는 좀 가치를 높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삼성물산이 좀 손해를 보는 합병이다라면서 반대 목소리도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네, 일단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합병을 통해서 두 회사가 중복되는 건설 부문을 이 불황기를 맞아서 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합병 회사가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로 나서서 그 바이오 같은 그 신수종 사업도 강화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그 자산 규모나 매출면에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못 미치죠. 자산은 30%고 한 매출은 5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한 주당 그 제일모직 주식 0.35주 정도니까 이 합병 비율이 그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좀 불리하다. 이런 그 엘리엇 같은 합병 반대 측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헤지펀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끝날 건 아니고 기류 자체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조금 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다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보면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일단 엘리엇의 의도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 벌써 삼성물산 주가가 급등하는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당장 며칠 안에 모두 팔고 하루 만에 전량 매도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계속 남아서 실제로 합병 반대를 하면서 경영에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단정 짓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여파는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엘리 합병 반대 공시가 있고 나서 그 일성신약이란 그 제약사도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삼성물산 주식 2.05%를 보유한 중견 제약사인 그 주주입니다. 역시 삼성이 밝힌 합병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엘리엇의 반대만 따져볼 때 일단 엘리엇에 국한되는 주식 매수권 청구 규모가 6,3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일성신약 같은 그 다른 주주들의 반대가 이어진다면 이 주식 매수권 청구 규모는 조 단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2013년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도 이런 반대 의견 때문에 결국 과도한 주식 매수권 청구 부담 때문에 무산이 됐던 전례가 있죠. 그 개편 작업 의미에 있어서 중공업 합병과 물산 합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계열사를 엮는 작업인 만큼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데요. 합병되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그 오너 일가가 그룹 핵심인 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폭 높일 수 있고요. 순환 출자도 구조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미래 신수종 사업 키울 수 있는 그 일석삼조, 4조의 방안이었는데 이 합병 반대에 삼성그룹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삼성그룹 측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합병 이슈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헤지펀드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를 해 나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틀 전에 그 마지막 말미에서 삼성전자와 삼성 SDS의 합병 얘기도 저희가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네. 어제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녹록치 않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공식적인 부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틀 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을 때도 당장 전자가 SDS의 합병에 나서기가 좀 명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전자가 전격적으로 합병설을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그 미래 전략 사업과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합병 부인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 시장의 추가 합병 루머를 일축해야 한다는 그 강한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양호한 걸로 확인이 된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하나로도 버거운 이 굵직한 합병 계획을 두 개의 판이나 벌여놓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어떤 것이 진짜 팩트고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변수들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현장 플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